오늘의 첫 소식은 바로 중국의 대홍수로 인한 샨사댐 붕괴 위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뜻밖의 피해를 볼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덮친 호우는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경우 샨사댐 붕괴 위기로 인해 수문을 열게 된 것이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하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해 우리 제주도 해역에 저염분수가 유입되어 주요 어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의 대홍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우리 관계기관들입니다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뜻밖에도 큰 걱정을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 내용은 CNN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개인 보호 장비인 마스크, 가운 등의 수급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미국이 중국 홍수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현재 중국의 대홍수가 미국의 개인 보호 장비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홍수가 중국 최대 부직포 제조업체들이 있는 중국 시엔타오 지역을 덮침으로 인해 최대 3주 동안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상품 수출의 장벽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스크 생산 기업인 딜메드의 마이클 아인호른 회장은 개인 보호 장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 또 다른 주요 장애물이 만들어졌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 비는 북한 또는 한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호우는 현재 우리와 미국을 비롯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중국 대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그 누구도 이런 호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기에 정부 및 지자체들의 탁월한 선제적 예방 조치와 더불어 우리 역시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소식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와 우리 언론의 보도, 그리고 그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감정적인 대응을 비롯 복합적 문제로 인해 최근 베트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좋지 않은 요즘인데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간절하기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더스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정부는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며 행정조치 등을 단순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더 많은 사업 제휴를 목표로 총리실까지 직접 나서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행정개혁자문위원회와 한국 기업들 간의 토론에서 베트남 정부가 사업 조건과 행정 절차까지 파격적으로 줄여 한국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에 양국 간 협력 계획으로 농촌 개발, 교육, 스마트 시티 빌딩, 교통 등을 비롯 한 베트남 산업단지 건설 등에 중점을 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이 이렇게 한국 기업들에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기사는 한국 기업들이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이며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고충들이 해결되고 투자 조건이 개선되는 것 등은 좋은 소식입니다만, 베트남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만이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광산업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가 현재 한국에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인식해야 할 것인데요. 베트남이 팬데믹에서 100% 안전한 국가가 된 후에라도 한 번 쌓인 감정의 골을 풀어낼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8월 5일에 있을 삼성의 신제품 런칭 행사인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해외 주요 언론들이 K-방역으로 상징되는 한국과 다음 시대에 대한 대안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행사 개최를 알리는 기사에서 삼성이 재택근무 시대에 새로운 모바일 도구를 출시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신제품 행사는 기존에도 애플과 더불어 최고의 관심을 받지만, 이번에는 그동안의 행사들과는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기사는 전통적으로 서구권에서 개최되어 왔던 행사가
한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독일의 자동차 업체 BMW를 비롯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신제품 공개를 하는 행사를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 역시 이와 같은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K-방역은 이렇게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국가가 대한민국임을 직간접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사를 이어가자면 삼성의 이번 행사에는 소위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상징하는 재택근무 환경의 확대에 맞게 이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데요. 기사는 5G 기술의 발전과 팬데믹 영향으로 업무 스타일과 생활 방식이 변하여 긴박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노태문 사장의 말을 전하면서 신형 폴더블 폰을 비롯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을 소개하게 될 것임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한 삼성은 미래 방향에 대한 비전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삼성과 협업을 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 제품에 열광하는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주목하게 될 신제품은 갤럭시 Z 폴드 2이겠지만 재택근무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군들의 연결과 융합 또한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뉴노멀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삼성이 이끌어가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